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곳곳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혀를 통해서도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죠. 정보톡톡 오늘은 건강정보 사이트 헬시미를 출처로 혀가 보내는 이상 신호를 해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분홍색의 매끈한 혀. 건강한 혀가 보통 분홍색을 띠고 대체로 매끈합니다. 혀 표면에 오돌토돌한 돌기들은 미뢰, 즉 맛봉오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지도 같은 혀. 이런 상태의 혀를 보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실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점이라면 특정한 음식이나 치약, 향신료 등에 좀 민감할 수도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런 지도 모양의 혀는 대개 유전이 됩니다만 의학적으로는 질병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혀 위에 하얀 그물막. 구강 편평태선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만성 구강 질환에 속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혀가 지나치게 민감해지고요, 심하게 따끔거리고 자극감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완치가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자칫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누렇거나 갈색을 띠는 설태. 보통 면역 체계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나타납니다. 설태도 내 몸이 건강할 때는 하얗다가 좀 더 힘들어지면 속에서 열이 나게 되는데 이때는 노랗게 변합니다. 이때 몸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다시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는 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거무스름하게 변하는데 이때는 생사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죠. 다섯째, 혀에 발진 또는 물집이 잡힐 때. 발진은 뜨거운 음식에 혀를 대거나 실수로 혀를 깨물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 일이 없이 나타난다면 가벼운 궤양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설암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여섯째, 흰색을 띠는 백태. 입안이 불결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백태가 낄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잘하고 혀 닦개를 사용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됩니다. 보기에는 비위가 좀 상하지만 심각하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일곱째, 혀의 균열. 나이가 들면 보통 혀가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균열과 함께 혀가 부풀어 오른다면 의사와 상담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멜컷은 로젠탈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일 수도 있다는데 워낙 드무니까 너무 염려는 마시고요. 여덟째, 물결 모양의 자국. 어린이들의 경우에 혀가 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때 이런 자국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른이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아홉째, 새빨간 혀. 혀가 유독 빨간 살덩어리처럼 보인다면 비타민 결핍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B12와 엽산이 부족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 보충제는 주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꼭 주의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경우는 빨간색을 지나서 연한 잉크색으로 얼룩진 혀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라도 심장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열 번째, 흑모설. 보기에는 아주 흉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구강위생이 불결해서 특정 세균에 감염된 것일 수도 있고 당뇨병 환자나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잘 닦고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한다면 사라질 거라는군요. 혀에서 이렇게나 다양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니 놀랍죠? 대부분의 경우는 규칙적이고 꼼꼼한 양치질과 혀 닦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구강 건강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혀가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